말고 그냥 시공된 후에도 본부장님 영상 그냥 틀어서 취미로 보신다는 분들도 많다던데요. 희한하게 그런 말씀 들어서 편하대요. 그냥 시작했는데 왜 보는지도 모르겠는데 보신다라는 얘기를. 저희 조명 업체인데 그냥 편안하게 보신다라고. 셋. 깜짝이야.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네네. 되게 어색하고 나 면접 보는 느낌이 46살에 네. 오늘 면접보다 더 중요한 촬영입니다. 얘기 들었어요. 오늘 진짜 구독자님들 혹은 고객님들께 어쩌면 이 간접 조명 혹은 스티브로 라이팅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진짜 저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사람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가보시죠 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스틸브로에서 라이팅 부서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우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업체가 한 문장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퀄리티. 아니 PD님만 오 하면 뭐. 우선 첫 번째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가장 강점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기술력이에요. 조명은 전기를 다루는 작업이에요. 전문적인 이 전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틸브로 라이팅은 모든 시공기사가 무조건 전기 자격증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모든 시공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가 안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스틸브로 라이팅은 일단 기본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시공을 한다. 이건 굉장히 큰 이 특징이에요.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업체가 전기 면허를 갖는 거 이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물론 안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는 수많은 조명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 같은 경우 일단 면허도 없고 두 번째로는 전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 작업을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스틸브로 라이팅 같은 경우는 그게 기본이 된다라는 거. 면허 같은 경우에 기본. 면허는 있는데 작업하는 작업자들은 자격증이 없는 그냥 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기를 만진다.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고퀄리티의 마감이 나온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좋은 자재도 써야 되는 거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면허, 실제로 시공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격, 그 위에 스킬을 쌓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님들이 많이 문의 주시는 거 유튜브에 나온 팀장님들 중에 오시나요? 네, 저희는 100% 그렇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왔다, 유튜브에 나오지 않은 다른 사람이 왔다, 짝퉁입니다. 시공할 때 고객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셔야겠네요. 전기 자격증이 회사에 있는 거냐, 기사님이 있는 거냐.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필수로 시공문이에요. 네네네네. 어둡지 않을까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간접 조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건 그거예요. 간접 조명을 쓰기 전에 직부등만 사용을 하셨었어요. 간접 조명을 했을 때 어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많으십니다. 대답해야죠?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간접 조명을 하시면서 고객님들이 일단 간접 조명에 대한 이해도가 왜냐면 직접 보신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팁 한 가지. 실패 없는 간접 조명 꿀팁. 그럼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게 간접 조명은 거주 공간에도 하지만 상업 공간에도 해요. 간접 조명이 시공되어지는 곳이 거주 공간인가? 아니면 상업 공간인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요즘 소아과 병동 이런 데 가면요. 직접 조명을 쓰는 직부등을 쓰는 병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간접 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의자 있는 데만 조명이 있고 들어가기 위한 이제 문 있는 데만 조명들이 있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병원 가면은 저희들도 느껴봤지만 병원에 들어가는 자체가 긴장해요. 싫죠. 주사 빵 무섭고. 치과는 더더욱 싫죠. 맞아. 환자에게 주는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 간접 조명을 사용을 합니다. 간접 조명은 무조건 이쁘기도 해요. 이쁜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간접 조명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능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거주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년 동안 내가 매일 볼 조명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집을 맨날 갤러리처럼 쓸 수는 없어요. 이쁜 조명을 한다라는 이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거실 공간에서 내가 주로 뭘 하는지, 주방 공간에서 주로 뭘 하는지, 어느 공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좀 밝은 조도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두운 조도를 좋아하는지 이런 게 고려돼서 가정집에 시공이 돼야 만족하고 쓰실 수 있는 활용되는 간접 조명 시공이 가능합니다. 일단 신축 같은 경우에는 천장의 배선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상담이 가능해요. 구축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간의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두시고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굉장히 큰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인테리어 영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컨셉을 맞춰서 시공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일단 그 사진 준비, 그리고 아파트명, 평형대, 타입 정보,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이 평면도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진짜 난감했던 현장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인테리어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예산을 너무 줄여서 시공하는 최저가 업체는 일단 걸러라. 고가 업체도 굉장히 이제 다른 데보다 비싸. 그런데 그 시공 내용에 대해서, 시공 가격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는,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요런 내용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너무 고가의 업체도 걸러라. 중간군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상담부터 소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간접 조명에서는 무조건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 퇴근 이후에 거주 공간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요것을 반영한 간접 조명 시공은 필수다. 가장 저렴한 업체는 좀 피하는 걸 추천하셨는데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최저가 업체 중에서 전기 면허를 가지고 하는 업체는 있기가 힘듭니다. 면허를 내기 위한 비용이, 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면허만 있다고 무조건 신뢰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고객님들이 지금 온라인에 보면은 조명할 때 유선 스위치를 해야 되나, 무선 스위치를 해야 되냐, 주백색을 해야 되냐, 전구색을 해야 되냐, 전기 시공할 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블로그에 수많은 글들이 떠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그런 이슈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떴다간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AS 때 전화를 했는데 그 업체가 없어지고, 저희가 그 재시공하러 갔던 그 고객님도 너무 많은 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어요. 원래 어느 업체든 재시공에 손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남의 싼 문제. 남의 싼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서 잘 해야 본전입니다. 갔는데 기존 이게 몰딩 방식, 몰딩이 유지된 상태에서 간접 조명이 들어가는 시공 방식으로 우물 간접 조명을 시공을 하셨어요. 근데 몰딩하고 우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공을 딱 끝낸 상태에서 고객님이 보셨을 때 결제할 당시에는 괜찮게 시공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잖아요. 눈에 보이는 구조뿐만이 아니라 건축은 안에 어떤 구조틀이 돼 있고 거기에 마감재가 무엇이 어떻게 마감이 되고 라는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는 업체와 그냥 겉에 보고 저게 떨어지겠어 라고 시공하는 업체하고는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기존에 이제 우물천장에 사각 몰딩이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몰딩은 마감재예요. 왜냐면 목재가 그냥 드러나면 안 되니까 걔가 고정되는 방식은 실리콘, 그리고 그 실리콘이 굳을 때까지 고정할 수 있는 타카 몇 번이 다요. 저희가 무몰딩 작업을 하려면 걔를 다 떼어내야 돼요. 그럼 그걸 떼어내다 보면 어떤 작업자는 정말 내가 이 몰딩 시공한 거 누구도 떼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실리콘을 정말 많이 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뛰기도 힘드니까, 강제로 뛰기도 힘드니까 모든 시공이 그렇게 됐다라는 걸 의지하고 시공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시공을 하고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한 작업이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어야 떳떳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하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들이 뭐가 있을까요? 마감이 완성된, 마감이 끝난 현장에 들어가서 시공을 하게 돼요. 마감이 끝난 현장에서 도배가 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서 타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배지 찢겨지는 현상, 이게 가장 많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도배 협력업체. 너무 이미 저희 스틸브로에서 시공을 받았던 고객님들, 특히 이제 무몰딩 시공을 하셨던 분들은 다 이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 인기도 장난 아니십니다. 스틸브로와 같은 마인드로 시공하시는 사장님이시고 유튜브엔 절대 안 나옵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죠? 진짜 여기는 악덕업주다. 정말
고객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데 아, 쓰지 말아야 되는 자재를 쓰는 조명 자체가 마감재기도 해요. 구멍 뚫린 거 그냥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조명을 위한 자리다 보니까 그 위에 천장 안에 작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고객님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최저가 업체들을 무조건 피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시공이 지났을 때 고객님한테 무조건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자재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고객님들이 이슈가 하도 되다 보니까 전선은 못 쓰세요, 배관 작업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지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유튜브의 이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1, 2년 살 집이 아닌데 그렇죠. 내 집에서 시공을 할 건데 안전하고 싶지 않은 고객님들이 없으시거든요. 이제 분명히 정하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안전, 퀄리티, 디자인, 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 보통은 고객님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스틸브로 라이팅은 단연코 최저가 업체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성도 최저가 업체는 아닙니다. 저희 비싼 업체에 속한데요. 저희들이 쓰는 인력과 제 시공 팀장님들, 저희 시공 기술, 그다음에 시공 자재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거의 최저가 업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머릿속에 남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됐고 얼마인데? 딱 금액만 궁금하십니다. 고객님 요 시공하시고 얼마입니다 하는 업체가 아니라 고객님이 적어도 5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이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 컨설팅 해주는 업체인데 금액만, 그러면 저도 원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금액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전화 끊고 나면 찝찝합니다. 만났을 때는 모든 게 커버가 되지만 딱 전화 끊고 나면 비싸네? 싸네? 이걸로 판가름 나니까 이게 48대니까 가족은 속상하시죠. 네. 제가 이제 고객님한테 첫 질문은 이거예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조명 디자인 계획, 요게 있으면 제가 상담을 진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막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이 있으면 관심이 있고 준비하신 분들은 계속 티키타카가 됩니다. 저희 어저께 박람회 끝나고 왔는데 박람회 고객님들이 여긴 상담이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많은 건수 받으면 좋겠죠. 근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퀄리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항상 고객님들한테 시공 전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아무리 상상을 하시든지 끝나고 보시는 최종적인 퀄리티는 상상 이상이실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희 시공팀들, 저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 관심들이 엄청납니다. 제가 막 디자인 해줘도요, 제 디자인 까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본부장님 아니세요? 직책? 근데 팀장님이 하는 디자인, 고객님은 두 디자인을 들어서 고객님한테 손해나는 건 없거든요. 선택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죠. 어느 선택이든 스틸브로의 뼈대가 되는 간접 조명에 대한 그 중심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또 스틸브로 자랑하고 혹시 기억 남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썰들이 있나요?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뭐죠? 시공을 하고 나면 거의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네요. 맞아요. 클레임도 없는 거죠. 시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객님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딱 뜨잖아요. 팀장이. 예전에는 뭐 AS 진행 때문에 연락하시고 하는 건수들이 더 많아졌더라면 요즘에는 만족한다라는 이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튜브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예쁜 조명에 꽂혀 있으시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집은 예뻐야 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특히 조명은 그렇습니다.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조명을 켜요. 집은 쉬러 들어오잖아요. 집에 와서도 뭔가 일을 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조건 반영된 조명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이쁜 조명. 무조건 간접 조명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만드는 디자인을 잡아야 돼요. 집에서도 내가 눈의 피로도를 느낀다, 편하게 쉬지 못한다, 무조건 저녁 때 조명을 켜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휴식 모드에 따라서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근데 여기저기 켜도 다 쨍쨍쨍쨍 쉬실 수가 없습니다. 직부등이죠.
직구동 체제에선 여기도 환하고 저기도 환하고 저기도 환하고 해야 돼요. 근데 간접 조명을 보면 활용 공간 위주로만 조명이 세팅이 됩니다. 나머지는 음영 구간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처음에 간접 조명 딱 시공되고 났을 때 여기가 어두워요 저기가 어두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간접 조명이 적응되면 순기능들이 일어나는데 점점 눈에 자극이 되는 조명들이 싫어지세요. 그러면 그때 돼서야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간접 조명을 시공했을 때 비활용 공간이 음영 구간인 건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굉장히 유익한 조리입니다. 저희 눈이 광각이다 보니까 제가 PD님을 보고 있지만 뒤에 스위치도 보이고 맞죠. 근데 거기가 음영 구간이면 내가 원하는 피사체의 조명이 있으면 돼요. 해가 있어서 밝아서 좋다라고 하지만 해를 쳐다보면서 환하다라는 생각이 하나요. 밝은 건 좋지만 눈의 피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은 활용도 위주, 활용 공간 위주로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동선을 생각해보고 어디서 가장 많이 머무르시는지 주방 쪽, 식탁 쪽에서 많이 머무르시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술 좋아하시고 내가 이 좀 편안하게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거실이 너무 밝으면 그럼 그때 거실 쪽 조명을 낮췄을 때 주방에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간접 조명들이 시공돼 있어야 돼요. 내 같은 비용들의 조명들이 하나라도 활용이 안 되면 얘는 마이너스거든요. 이쁜 조명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의 계획이 세운 상태에서 간접 조명 디자인을 받으시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거 마음에 안 드나요? 저희한테 예전에 시공했던 고객님들이 다시 이제 이사 가시면서 저희한테 시공을 의뢰하는 사례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스틸브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고객님들의 피드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조명은 사용 안 하더라. 그때 조명 너무 많이 설치한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때는 저도 간접 조명은 이쁜 조명이다 생각하고 조금 더 이쁘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를 선택하신 고객님한텐 저희는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다라는 게 스틸브로의 철칙이에요. 저희한테 이미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족하고 쓰는 거 그것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의 이 목적이 있는 거지 계속 상담 되는 건 우리가 한 번만 더 고민해보세요. 여기 어두운 것 같아 저거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업자는 하나라도 더 시공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객님은 어차피 안 쓰실 조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있죠. 이쁜 조명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인데 손님이 굉장히 자주 오는 이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게스트용 조명을 시공하는 것도 괜찮죠. 내가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게스트는 배려하지 말자. 게스트는 왔다 갔다. 그쵸. 사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져 있고 인천 사무실에 저희들이 적용할 시스템들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처음에 퇴근하고 와서 힘들어서 이제 소파에 앉아있다가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쉬는 모드로 켜줘. 커튼이 닫히고 조명 조도가 낮춰지고 내가 미리 세팅해 놓은 방법으로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다면 활용도가 확 올라가겠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김 총괄님, 스틸브로 기술의 핵심이신 맨날 이 사무실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하고 어떤 게 좀 더 고객님들한테 활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스마트해서 저는 못 써요. 고객님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상업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쁘기만 한 조명에 대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간접 조명 저희 디자인대로 하시더라도 무조건 이쁩니다. 그것만 고객님이 준비가 되신다면 장담드리지만 내가 이사 가기 전까지 활용되어지지 않는 조명이 없이 100% 만족하는 조명을 시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쁜 조명을 탈피하자! 간접 조명의 기능적인 부분에 집중하자! 웅변 같나요? 집이라는 돌아갈 공간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저는 이쁘게 꾸미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스틸브로의 키워드는 쉼입니다. 고객님이 거주하는 공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 쉼의 공간. 스틸브로의 디자인은 쉼을 추구합니다. 기대하지 못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신뢰해주고 맡겨주시고 하셔서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감이 항상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믿어주시면 분명히 퀄리티로 보답하는 업체 스틸브로 라이팅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피드백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